뭐 통신요금, 휴대폰 할부금, 위약금, 연체이자까지 모든 게 명백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알뜰폰이나 채권 추심사로 넘어가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휴대폰 요금 연체된 것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통신사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비 관련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 통신사에 연체된 비용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뭐 통신요금, 휴대폰 할부금, 위약금, 연체이자까지 모든 게 명백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알뜰폰이나 채권 추심사로 넘어가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뭐 50만 원 연체돼 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다른 채무들과 함께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 의뢰인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코로나 시기에 실직을 하시면서 카드빚과 함께 휴대폰 요금도 계속 밀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통신사 연체가 한 12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다른 채무들과 함께 한 60-70% 이상 탕감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통신 채무도 탕감은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하시면 실제로 그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시기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사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게 되면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으로 그분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개통을 하러 갈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사용하셨는데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을 시켰다면 이제 개인회생 끝나고 나중에 다시 SK텔레콤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시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통신사 연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연체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그 채무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통신사 연체는 대부분 몇십만 원 안쪽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통신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체 금액이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라면 개인회생으로 탕감받는 이익보다는 그냥 미리 갚아서 그 통신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번호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존 통신사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을 받아버리시고 새로운 통신사에서 새로운 번호로 개통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번호 이동을 시도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번호 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미납요금이나 위약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번호 이동 동의가 잘 안 돼요. 따라서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연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단말기 할부금의 문제예요. 요즘은 휴대폰 사실 때 대부분 할부로 사시잖아요. 그럼 이 할부금도 당연히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신용정보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통신요금 연체는 신용정보원에 바로 등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단말기 할부금 연체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대지급된 경우에는 대지급 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재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신용점수의 하락, 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통신요금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 건 인가 결정 전까지의 연체분만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통신요금 연체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중에 통신요금이 또 연체되면 그건 별도의 채무가 돼서 추가로 독촉이나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때는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기기 할부금, 위약금, 연체이자, 손해배상금까지 모든 걸 다 넣으셔야 하거든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이 통신요금 연체만 개인회생에 넣고 위약금을 빼먹으셨는데 나중에 이 위약금 때문에 별도로 독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 관련 채무가 있으시면 명세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참고로 최근에는 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2024년부터 통신요금 연체도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환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9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기내식 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죠. 하지만 통신 채무만 따로 조정받는 것보다는 다른 채무들과 함께 개인회생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분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휴대폰 요금이나 어떤 통신사에 연체된 금액들도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탕감받은 후에는 해당 통신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번호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통신 관련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실 거라면 모든 관련 채무를 확인해서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누락된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